퇴직 후 고향으로 내려가 여유로운 노후를 꿈꾼 김 씨.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을 찾아 과수원으로 쓸 수 있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과일나무를 심기 좋은 명당 자리에는 이미 다른 주인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바로 직전 주인의 가족 묘지였습니다. 1년 안에 묘지를 이장할 거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믿고 크게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퇴직을 몇 개월 앞두고 다시 찾은 그 자리에는 여전히 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집성촌인 탓에 이장 얘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묘지 주인과 연락도 힘든 상황입니다. 묘지 주인이 스스로 이장을 하지 않는다면 김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했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 이 토지 매매 계약 전에 그 자리에 그 묘지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은 이 계약서에 이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 뭐 좀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쓰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집성촌이기도 하고 또 이전 땅 주인도 또 부동산 중개인도 먼 친척벌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장 사용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묘지 이장은 소식도 없고 김 씨는 계획했던 노후 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 난감한 상황 해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너무 이게 두 분 싸우고 나서 이게 채팅창 올라가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막 속도를 못 맞추고 있는데 제가 언뜻 본 게 하나 있어요. 양 변호사님하고 승희 의원님 두 분 중에 누가 더 나이 많냐고. 똑같아요. 거의 동갑인데. 거의 동갑인데. 가지고 지금 왜 그런 걸 또 꺼내 들어요? 나 왜 이렇게 약 올리고 싶지 마. 아니 참 오늘 성격 이상하시네. 친하다니까. 제가 동생 할래요. 예, 알겠습니다. 동생 하세요. 자, 백 기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퇴직 후에 이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사연자 역시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자인 김 씨도 역시 퇴직 후에 좀 전원 생활을 꿈꿨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고향 마을 과수원으로 유명해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오지 마을이라서 넓은 땅을 매입했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잘 구입했었다고 합니다. 승희 의원님, 이 묘지가 좀 많았나요? 그러니까 땅이 꽤 넓었다면서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 친척으로부터 그 땅 가족의 묘지가 있다는 사실은 조금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제 확인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묘지를 사게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묘지 있는 땅에서 그 묘지의 매매권을 소유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묘지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만약 계약서에 올해 안에 이장한다, 만약 이런 조건을 달았다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저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나는 정말 뭐 어느 정도 그 농사를 지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저 묘지들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면 아마 해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강제 집행까지는 제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생각보다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했었던 모양이에요.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던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상 이렇게 귀농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회사 사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 얘기도 싹 들어가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10년 정도를 더 회사를 다녔고 또 퇴직금도 더 많이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정말 귀농을 하면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집도 더 멋지게 지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농업지원센터에 가서 과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이제 교육도 잘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 좋았는데 덜커덕 묘지가 아직 이장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지으러 가보니까 방치된 것 같은 묘지들이 몇 군데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주인을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이장 계획을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답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소장님 먼 친척벌, 그러니까 완전 남남이라면 진짜 딱 그 얼굴에 뭘 깔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먼 친척 사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거 그냥 또 강하게 또 막 요구하고 이러면 네. 그 지역 사회에서 또 저런 자자 뭐 약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먼 친척이라는 것도 이거 또 이게 뭐예요? 그 먼 친척 우리 조상의 묘지를 그러니까, 파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그러니까. 얘기니까 이게 정말 동촉할 수가 없고 알아서 좀 잘해주길 바라는데 이 족촉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혜정님이 앞서 그것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고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승현님 그러면은 이 묘지를 그러니까 묘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싹 피해서 과수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 완전히 다른 거 돌릴게요. 외국에 가면 묘지 근처에 있는 집이 제일 비싸다는 거 아시죠? 진짜요? 예. 그러니까 묘지가 있으면 묘지 옆이 다 조용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집값이 제가 사던 또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사셨는데요. 워싱턴 DC 쪽에 맥클린 쪽에 살았는데 좋은 데 사셨네. 예, 그쪽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야, 무서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묘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과수원은 매일 들락날락 해야 되는 장소인데 들락날락하는 장소에 묘지가 있다는 거는 무서울 수도 있으니 그걸 피해서 과수원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그 승현님 말씀에 우리 양 변호사님 또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아니 저도 2라운드 가는 겁니까 이거? 뭐 이걸로 2라운드 갈 만한 건 아니고 그만큼 알지는 못하는데 예. 저도 한 1년 정도 미국 생활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너무 당황해서 저게 맞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제가 봤을 때 묘지의 가장 특이한 경우는 지금 백 기자 지금 막 터키에 들렸어요. 너무 현대 웃겨서. 터키 말고요. 과거의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마당에 묘를 쓰더라고요. 안마당에. 진짜요? 아니, 예전에 과거에 이스탄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예전에는 논밭에 집 가까이 모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그러니까 묘지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맞습니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는 그걸 깰 수가 있는데 20년 동안 묘를 쓴 거를 그냥 두었다라면 그때부터는 마치 이게 전세권을 이게 임대차도 아니에요. 예. 법적인 전세권처럼 소유권처럼 그 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시간도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 자손들이 그 묘지를 관리하는 한 계속해서 이걸 둘 수밖에 없어요. 용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가 늘어가고 뭐 도시로 사람들이 이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럼 지방에 어떻게 묘를 써놓고 그 묘지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 2000년 이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묘를 함부로 쓰면 분묘기지권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묘지 주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이장을 하려면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땅은 팔았는데 묘지는 안 옮긴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사실 이것도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니고요. 그나마 법원의 판례로 사용료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용료라는 것도 뭐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땅 뭐 분묘 안 옮기려면 1년에 1억씩 내 이렇게 못 해요. 일반적인 그 사용료 정도 수준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뭐 지난 10년 동안 썼으니까 한꺼번에 그동안 그 사용료 내 이것도 안 되고요. 그 요구를 한 시점부터만 청구가 가능한 건데 이게 완벽한 허락이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상황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랄까 그 보상은 어느 정도 법적인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뭐 사용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망정이지. 그 승현님,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인데, 그러니까 진짜 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이건 진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을 그냥 막 침해하는 이거 이상한 권리다 이거. 자본주의에 대한 캐피탈리즘에서 당연히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위에 있는 묘지가 당연히 내가 다른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고래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관습이라는 게 그 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의미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 잘 주셨다시피 관습법상 우리가 옛날 고래로부터 내려왔던 그 풍습상 그 묘에 대한 기지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묘가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용고의 묘가 되면
그 경우에는 이 묘를 이제 그 이장을 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 일간지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 내용을 신고하고 1차와 2차의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기간이 끝나도 연고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개장 신고를 하면 개장 허가가 나오면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하고 난 다음에도 6월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6월은 봉인당에 5년에서 10년 동안 안치해야 된다. 결국 그 조상에 대한 존중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 다만 분묘는 옮길 수 있다. 무연고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찌 됐든 간에 당장 그 토지에 내 땅에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야 이거 진짜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이게 본인으로서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왜요?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사버린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시거나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사실 여기서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